안녕하세요, 서울예안입니다. 사진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 전혀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것 같지가 않죠. 화각은 풍경 압축 정도를 보면 대략 50mm 정도로 볼 수 있고, 확대를 해봐도 머리카락이나 옷의 질감 표현까지 해상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결정적으로 뎁스가 아주 복잡한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근거리와 원거리의 아웃포커스 정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구현되어 있죠. 무엇보다 흐드러지듯 배경이 뭉개지는 패턴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게 아니라 광학부 특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결은 대단한 노하우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냥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렌즈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걸 쓰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인 이 렌즈들이 정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한계를 얼마나 극복을 해주는지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은 최고의 카메라가 맞습니다. 제가 사진을 취미로 하면서도 카메라를 365일 들고 다니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매일, 매시간 제 손에 닿는 곳에 항상 있는 카메라잖아요.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해요. 스마트폰 센서 사이즈는 작을 수밖에 없고 두께에 더 민감해서 렌즈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보정을 해도 광학적 한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비슷한 공간감을 흉내내기 위해서 인물 모드를 쓰지만 여전히 피사체 분리가 정확하지 않고 특히 머리카락은 뭉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 시점에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미나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나노 바나나를 이용해서 피사체와 배경을 가장 깔끔하게 분리해주고 어느 정도 제가 보케 효과에 대한 가이드를 주면 따르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도 앞에서 본 사진처럼 자연스러우면서 특징적인 모양을 구현하기는 힘듭니다. 저는 아이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추가 렌즈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화각을 써봤어요. 그 중에 이번에 소개하는 리플렉스 렌즈가 화질 저하도 없으면서도 가장 예쁜 형태의 보케 효과를 구현해줍니다. 자주 쓰는 렌즈를 기준으로 두 개의 렌즈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메인 카메라에 사용하는 2배 렌즈입니다. 2배 망원 렌즈를 사용하면 50mm 정도의 화각으로 메인 카메라를 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인물 사진과 정물 촬영 모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화각입니다. 아이폰은 많은 유저가 기본 2배 줌 옵션을 이용해서 기본 촬영을 하잖아요. 애플에서는 광학줌 수준의 2배 카메라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전체 48메가픽셀 센서의 가운데 부분인 12메가픽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센서의 면적은 비약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화각을 변경하면서 기대하는 배경 압축 효과나 아웃포커스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2배 렌즈는 소프트웨어로 흉내낼 수 없는 물리적인 보케 효과를 만들어주면서도 아이폰의 뛰어난 메인 카메라 센서 전체를 사용해서 48메가픽셀 로우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할 때 아이폰에 거의 붙여놓고 다니는 렌즈입니다. 렌즈 자체는 205g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인데요. 알루미늄으로 전체 마감이 되어 있고 이 안에 6매의 렌즈가 들어있어서 압도적으로 예쁜 보케 효과를 구현해냅니다. 항상 달고 다니기 힘들지 않을까 싶지만 워낙 만듦새가 단단하고 또 렌즈 캡이 자석으로 쉽게 탈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는 여행 중에 항상 달고 다녀도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촬영한 결과물이 기본 카메라와 비교해서 너무 압도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다음 렌즈를 소개하기 전에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사용했던 노드 VPN을 소개할게요. 노드 VPN을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서 카페나 호텔 등등 외부 공유기로 인터넷을 사용하기만 해도 위치와 IP 정보, 그리고 어떤 인터넷 공급자를 사용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이 정보가 반복돼서 노출이 되면 우리가 누군지 특정될 수 있고 개인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노드 VPN을 사용하면 IP 주소와 위치가 매번 바뀌고 VPN 접속이 끊기면 킬 스위치로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도록 멈추는 기능까지 있어서 우리의 인터넷 활동이 추적되지 않도록 해줘요. 두 번째는 제가 매번 출장 때마다 잘 써먹는 건데요. 국가별로 제한된 컨텐츠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쉽게 보던 국내 예능짤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는 거의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노드 VPN으로 접속 위치를 국내로 바꾸고 활성화한 후에 사용하면 유튜브에서 보던 컨텐츠 그대로 볼 수 있고 티빙을 이용해서도 테니스 중계, 야구 중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거의 모든 활동이 웹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VPN은 모두에게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랑 쿠폰코드 적어뒀거든요. 이거 사용하면 2년 플랜 구매 시에 4개월을 추가로 준다고 하니까 가입할 때 꼭 쓰시고요. 최대 할인 혜택에 30일 내 환불 보장까지 되니까 한번 꼭 써보시길 추천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자주 쓰는 렌즈는 아이폰 망원 카메라에 붙여서 사용하는 10배 중 환산 200mm가 넘는 초망원 화각의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메인 카메라가 아니라 망원 카메라에 사용하잖아요. 렌즈 설계상 12메가픽셀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력을 충족시키면 되는데요. 오히려 해상력보다 중요한 건 망원 렌즈에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색수 차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고가 카메라 렌즈에서 사용하는 굴절률 높은 라타넘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이러면 전체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해상력과 색수차를 잡기에 더 용이해져요. 결과물을 보면 스마트폰 카메라 센서와 10배 렌즈 조합으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해상력이 좋죠. 특히 색수차 억제가 아주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 메인 카메라 센서 스펙이 압도적으로 더 좋잖아요. 그래서 렌즈가 더 커지고 길이가 더 늘어나더라도 메인 카메라에 붙여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mm가 넘는 초망원 영역을 사용하는 경우는 표준 화각 대비 많지 않으니까 압도적인 배경 압축과 피사체 집중이 필요한 사진에만 일부 사용하는 용도로는 망원 센서를 사용해서 추가로 사용하는 렌즈의 본체 사이즈 그리고 무게를 많이 낮추는 게 오히려 더 현명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배 렌즈는 기대를 뛰어넘는 해상력과 독특한 보케로 만족감을 줬다면 10배 렌즈는 기존 아이폰에서 크롭으로 만들었던 화각을 실제 광학 효과로 구현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배경 압축 효과와 함께 피사체에 집중되는 사진을 만들 수 있어서 확실히 차별화되는 가치와 용도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렌즈가 갖고 있는 광학 성능과 활용도 측면에서는 불만이 하나도 없는데요. 딱 하나 아쉬운 점은 바로 17mm 전용 스레드 케이스를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의 렌즈를 결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7mm 스레드 방식을 가장 선호하기는 해요. 가장 단단하게 결합할 수 있고 오래 사용해도 유격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mm 스레드 케이스는 아주 소수의 브랜드에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케이스 옵션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는 이 픽 디자인 케이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가면서 전용 케이스로 바꿔 끼워서 다녀와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미리 생각해둬야 돼요. 주변에서 카메라를 산다고 하면 저는 거의 말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카메라를 사면 갑자기 외출할 때마다 그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많이 찍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막상 사두고 안 들고 다녀서 1년 내내 컷수가 뭐 1000컷, 아니 100컷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오늘 소개한 이런 렌즈가 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라도 남들과 다르게 좀 더 깨끗하게 정리된 사진에 예쁜 보케까지 어우러진다면 확실히 매력적이고 또 인스타에 공유하면 다들 카메라 뭐 썼냐고 물어볼 거예요. 제가 사실 이런 액세서리들 다양한 브랜드에서 엄청 많이 시도해보고 있거든요. 또 가볍게 쓸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이 있으면 종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카메라가 있는데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도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생각보다 스마트폰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추억하기가 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카메라니까 잘 써야죠. 예쁘게 찍고 많이 쓰고. 그쵸?